자, 몇 번 문제를 묻냐면 뒷장 쭉 한번 넘겨봐요. 자,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4번 문제 보니까 뭐예요? 다음 중 의무자 권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자, 한매 특약 등기 줄 한번 꺼놔봐요. 자, 한매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등기가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았으니까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여기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되돌려서 하는 게 뭐예요? 한매 특약이죠.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뭐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요. 하살 방이 같아달라요. 그럼 사건이 2개네. 그래서 신청서가 따로 작성해줘. 그럼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요 한매 특약 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걸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매도인. 요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 가볼까요? 자, 매도인이 그러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그러면 생각 없이 외우지 말고,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 앞에다 매매라고 써봐요. 매매하고 한매 특약 등기는 180도로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뀐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그러면 뭐예요? 맞네. 자, 전속기간이 연장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을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 쓸 필요 없이 자꾸.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죠. 그러면 이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B가 되죠. 이 사람이 권리자, 의무자. 자, 전세권 말소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말소. 그럼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 그렇죠? 그러면 읽어봐요. 설정, 말소,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둘까? 만약에 이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EBA 계획에서 자, 1년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1년 계약을 생각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1년을 연장한다고 생각해 봐. 연장이 안 되면 누가 불리해요? B가 불리하죠. 그럼 B가 불리하면 뭐예요? 연장하면 뭐예요? 무슨 등기하고 같아? 설정 등기. 그러면 평상시에 생각해둬야 돼. 그러면 1번 가니까 연장 동그라미. 연장은 뭐하고 같다? 설정 등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다. 어때? X 전세권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이 해보자고. 연장은 설정. 만약에 거기 단축이라고 써봐요. 단축은 뭐하고 같을까요? 말소.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2번은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다시 연장은 설정, 단축은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 자, 그러면 2번이네. 건자당 채권책을 정가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정가가 정액이야. 그러면 정액은 그 밑에다 설정 등기라고 써요.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해.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건자당권자. 맞네요. 만약에 정액이 아니라 감액이라면 뭐가 될까요? 말소.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보세요.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4번의 갑이 어리게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를 한우 잘라봐요. 그러면 지금 가등기를 누구한테 걸었어요? 소유권에다 걸었잖아. 소유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소유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걸었어. 어디에다 가등기를 걸었어요?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걸었잖아.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죠. 그럼 C한테 뭐에 처분을 했어? 소유권. 그럼 가등기기에서 번등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순위가 소급하죠. 그러면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걸었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죽어 안 죽어? 죽어. 무슨 말소? 지가 말소. 얘는 어차피 죽을 자죠. 그러면 자, B는 그러면 번등기 의무자는 그러면 A한테 청구할 겁니까? C한테 청구해? A한테. 그러면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이라면. 그러면 이제 바꿔봐요. 갑. 읽어봐요. R.
자, 병이네요. 그러면 자, 가까울 병인 중에서 그러면 어른 번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해, 갑한테 청구해? 갑.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번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뭐보다? 갑. 정답은 4번 맞네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면 번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이 4번과 관련돼서는 민법, 특히 물권법, 가등기 사례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5번에 갑이 어리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잘라봐요. 어리 병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했대. 다시 넘겨줬다는 소리죠. 그럼 시키는 대로 사건이 몇 개? 2개. 자, 갑이 어리게 뭘 설정했어? 저당권. 그럼 어림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질권을 설정했어? 권리질권. 그럼 한 번 더 생각해요. 권리질권 밑에다 부기등기라고 써요. 얘 부기등기일까요? 저당권을 목적으로 권리질권을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권리질권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두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갖다 붙여볼까요? 여기 봐봐요. 갑이 어른한테 무슨 권을 설정했죠? 저당권. 그러면 어디 뭐예요? 병한테. 자, 질권을 설정해줘서. 자, 저당권을 두자로 건지만. 권리질권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누가 권리자예요? 누가 권리자예요? 얘가 권리자죠. 얘가 뭐예요? 의무자가 되죠. 그럼 읽어봐요. 권리질권 설정자. 이거는 권리질권자. 이 말은 그러면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그렇죠. 그러면 어른 등기 의무자다. 맞죠? 정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요 14번이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중에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저희가 집에 가서 자꾸 해달라는 겁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에서 특히 2번하고 3번을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연장, 설정이. 자, 그러면 단추, 말소, 정액, 설정, 감액, 말소. 그러니까 나중에 정액, 설정, 감액, 말소 걸어놓고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자, 돈 아끼지 말고요. 돈 그러면 잘못된 거지만 자, 7, 8월달, 9월, 10월달에 다 마무리 져요. 마무리 짓고 자, 지금 8월 말까지 강의 계획을 잡은 사람들은 자, 9월, 10월달에 뭐예요? 리듬이 깨져. 집에서 하면 리듬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27년을 강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깨져. 리듬이. 그러니까 그럼 9월, 10월달까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봐봐요. 오늘 요즘 방심하지 말라고. 방심을 하지 말라고. 방심. 자, 점수가 지금 잘 나온 사람들이 뭐에 방심을 한다고. 지금 제일 합격률이 높은 사람은 몇 점대예요? 40점에서 55점. 요 사이 때가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방심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안 해. 그러니까 점수가 확 나와버리면 긴장을 안 해. 그러니까 40점대에서 50점대. 요게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합격 남아있는 동안 긴장을 안 풀거든. 점수가 8, 90점 나왔다. 긴장을 풀어버려. 방심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게 연세대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틀만 안 봐도 머릿속에 휙 날아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방심이야, 방심.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뭐예요? 오늘 2달 아끼려다가 뭐라는 거예요? 1년 더 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와서 해요. 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아끼려다가 뭐예요? 내년에 돈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봐봐요. 1년 더 하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러면 숙명이 단축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 공부가. 왜냐하면 대개 이게 쫀심이 받는 거거든. 자존심의 문제거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전심이야. 합격하고 불합격은 뭐 우리 합격 불합격에서 뭘 못 먹고 살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뭐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쫀심 가지고 하라고요. 쫀심 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자신한테 무슨 욕을 키워야 돼? 승부욕을 하나씩 키워줘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1등 하는 사람은 확률은 높지만 반드시 합격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작년에 점수가 1등하고 8, 90이 나오고 그래서 100%가 합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 1등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방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축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참패.
바르셀로나 잘해야 안 해요? 잘하죠. 그러니까 8대2로 졌어. 완전 농구세요. 방심을 했다는 거야, 방심. 그럼 지난주에 또 누가 졌어요? 영국에서 맨시티가 또 졌거든. 3맨시티.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니까 기본만 했더라도 기본만 했더라도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기본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방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방심은 건물이라는 거. 뭐예요? 또 하나는 방심을 하면서 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건강. 지금 남아있는 경우는 체력 관리를 잘해줘야 돼. 체력 안배를 잘해. 분산을 해야 돼. 오늘 그러면 공시법이 안 풀렸다. 오늘 집에 가서 밤 하루 새봐요.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잘 안배를 해야 돼. 안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탁드리고, 그러면 14번 가서 요걸 몇 번 풀어봐요. 가서 계속 풀어, 14번을. 그냥 뭐 답을 14번에 2번 거르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한 번만 딱 풀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저기 한번 봅시다. 16번. 요게 괜찮아요. 16번은 요 전자신청에서 똘똘한 문제예요.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우리 등기신청 방법은 이완화되어 있죠. 두 개. 방문신청과 뭐가 있다? 전자신청. 옳은 거이 틀린 거이. 옳은 것. 전자신청이 방문신청이. 전자신청 줄쳐놓고 인감증명 줄쳐놔봐요. 인감증명은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당사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잘라봐요. 자르면 미리 동그라미. 미리 무슨 등록을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 몇 자? 세 자. 몇 년? 3년.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에 대해서 전자신청에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잡아야 돼. 전자신청이라는 걸 하나 잡고, 자, 보정에서 보자 동그라미. 자, 정자 동그라미. 보충과 정정이죠.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항을 등록하는 반드시 요거 의심을 해봐야 돼. 반드시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해서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어때? X. 서면으로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죠. 그럼 3번은 결론적으로 어떻다? X. 자, 4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나와 있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비법인이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결론.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전자신청의 제한은 전자신청의 방문신청이 전자신청이죠.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를 저희가 스스로 인지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전자신청의 제한은 그러면 전자가 붙어서 방문이 붙어서 전자 그러면 전자적으로 해줘야 돼. 근데 방문신청이 붙었으면 맞는 지문이 돼. 서면 지하수로 해주거든. 그러니까 요 16번은 똘똘한 문제야.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이라도 딱 잡아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나머지는 안 풀어도 돼. 그러니까 안 푼 거는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안 품.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자, 뭐부터 확인해야 돼? 방문신청이냐, 전자신청이냐. 자, 풀어보셨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무슨 신청이? 방문 신청이죠. 자, 그러면 자, 등기소에 한번 가봅시다. 방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자, 등기소에 방문 신청하러 갔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등기 신청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등기관이
저 앞에 신청서 작성하세요. 그러면 자 원칙은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야죠. 그러면 사건이 2개면 신청서 몇 개? 2개. 자 그러면 원칙은 1건 1신청주의네.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성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기초 체력이 뭐예요? 원칙 1건 1신청주의. A는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전기소에 한번 가보면 알 텐데. 자, 전기소에 가서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신청서예요? 여기 신청서네. 자, 신청 정보에서 신청서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서명 또는 날인. 우리 은행 가도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서명이 뭐에 사인하든지 도장 딛든지. 그러면 여기는 또는이야 밑이야. 또는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는은 건하야 또는이야. 건하죠. 밑은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 단어 요 지문으로 해서 이제 깨져봐야 돼. 자, 다시 또는은 뭐라고? 건하, 밑은 이거. 그럼 먼저 가봐요. 머릿속에 생각해서. 신청서의 신청 및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동그라미 서명한다. 그러면 서명 또는 뭐 해야 돼요? 기명 날인 또는 뭐예요? 서명.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간인은 사이사이에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 의무자가 1명이래. 그러면 등기 권리자 1명 해야 되겠죠. 또 와 등기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니까 권리자 1인 1명만 하면 돼요. 등기 의무자는 1명이야 2명이야? 1명.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에게 간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3번의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후 그 글자 수를 난해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뭐라고 써놨어요? 서명하고 날인한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서명 또는 날인이지. 서명 동시에 날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틀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틀려보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생긴다는 거야. 정답은 3번. 자, 4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다. 무슨 신청? 1건 1신청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A는 무슨 신청이다? 일괄 신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돼. 그러면 이제 동일성을 달고 가는 겁니다. 같은 동그라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잘라봐요. 여기는 이제 동일성이 지켜졌죠. 부동산의 관할 등기가 서로 다르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성이 지켜지지 않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19, 사실 요 17번 문제도 29의 기출문제인데 사실 주워먹는 문제야,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만약에 자기가 경험을 못했다고 그런다면 틀릴 수가 있지만, 그러면 머릿속에 요거는 잡아놔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일단 문제 풀 때 항상, 자, 밑은 뭐라고요? 이거야. 자, 건하는 또는이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 107조, 비유, RR, 무선. 비준이 허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가 뭔데? 또는이라는 거야. 알 수 있었을 경우 뭐에 무효로 하죠.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악의 또는 가실이 있으면 무효야. 그러면 선의 그리고 동시에 무가실인 경우는 상대방은 유효죠.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밑하고 건하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17번과 관련돼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4번과 5번. 기본적으로 특히 5번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 그러면 자, 원칙 1건 1신청주의.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인성을 지켜야 된다. 느낌을 가지란 말이에요. 느낌을.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19번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여기 이제 종종 자주 출제돼. 27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되고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초공사를 다시 한번 해봐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위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위에 그럼 벌써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자, 거기에다 주소 읽어봐요. 정명, 정보.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자,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야.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적어서 공통점 다시 한번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 까먹지를 않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 거 제공해 준다? 등기 권리자. 그러면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고 뭐죠?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하는 게 원칙이야. 나머지는 전부 누구 거 제공해 준다? 등기 의무자 거. 그러면 등기 권리자 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단어지, 이런 단어. 읽어봐요. 변경이지.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잖아. 그렇죠? 변경은 그러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는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럼 얘네들 공통점을 언제 제공하지 않는다? 읽어봐요. 변경과 말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 놓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만약에 제가 등기 권리자야. 집을 하나 사서요. 권리자죠.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줘야 돼요, 안 해줘요? 해야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니까. 자,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자, 그러면 법인은 어디에서 부여해줄까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줘. 그러면 그 밑에 박스 한번 봐봐요. 자, 박스. 그거 외워보자고. 국가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얘네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 줄 서놓고요. 자, 법인, 애국법인 포함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준다라는 거야. 제1국민은 제대에 걸어서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은 어디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한 읽어봐요. 출입국. 그래서 애출. 요거는 딴 방법이 없어. 자, 기본적으로 숙제해야 돼. 그러면 외워봅시다. 국가지자체는 누가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등기관, 외국법인까지 포함합니다. 제1국민은 어디에서? 대법원, 소재지, 등기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 제자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 외국인은 출입국.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숙제해요. 자, 됐어요? 그러면 가서 19번 문제 풀고 와요. 됐어요? 예, 정답은 2번. 그렇죠. 자, 요건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자기가 집에 가서 마무리 딱 해줘야 되고요. 자, 19번과 관련돼서는 요거 하나 꼭 풀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0번 주워 먹고 봐봐요.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작년 기출 문제거든.
자, 됐어요? 자, 갑이 얼소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동그라미. 매도가 뭐예요? 매매죠.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매매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1번 갑니다. 어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몇 조다? 186조. 자, 어느 갑의 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대리인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완전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거든. 주워 문제. 그렇죠. 공짜로. 그러면 3번은 어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대.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 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재판을 걸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 그럼 4번은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5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접수식이 뭐예요?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2문제 중에 등기는 10문제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한두 문제야. 수업만 들으면 뭐예요? 수업만 들으면 등기는 10문제는 맞을 수 있어. 오히려 지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적은 안 해오면 빵점이야. 해오면 만점인데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지적. 오히려 등기는 두리뭉실 잡아놔서 이해만 하더라도 문제를 찍어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지적은 안 돼. 정확하게 외워야 되거든. 그거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적, 그 다음에 공법, 세법, 그 다음에 증계사법. 그러니까 요즘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우리 형님들 뭐요? 애우면 까먹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없어. 지금은 뭐요? 1분 1초로도 아까우니까 계속적으로 숙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숙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깔끔해 기출문제는 감적으로 충분히 출들어 있어요. 지저분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똘똘한 문제는 19번 하나 풀어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리는 문제야. 자기를 믿으라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3번 한번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 한번 풀어봐요. 자, 23번. 자기가 시험장에 맞다 생각하고 자, 풀어봤어요? 요거는 무슨 등기예요? 그래요.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신청은 누가 했죠? 아들. 등기부상은 아버지죠. 일치, 불일치.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자기가 머릿속에 이 문제를 풀면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상속 등기, 등기 원인은 상속인 등기는 매매, 즉 법률에 인가되죠. 상속 등기는 187조, 상속인 등기는 186조, 그죠?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필증,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 등기는 공동이죠.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까볼까요? 틀린 것은. 자,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야 각하한다. 어때? X.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상속인 등기.
등기. 자, 이번에 각각 상속인 의리, 공동 나왔네.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 인공.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원인은 매. 부동산 등기법에 즉 포괄승계년 등기에 특별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왜 특별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간 생략 등기가 금지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일종의 무슨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거든. 그래서 일반 법률에 특별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요거 상속인 등기 괜찮은 문제예요. 그러면 저 뒷장을 넘겨서 164페이지 26번 저랑 한번 같이 풀어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수용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매매도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증여도 소유권 이전, 진정명의 회복 등기도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럼 가볼까요? 자,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옳은 것이네요.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변호를 두고 사망한 경우 여기까지 읽었으면 벌써 나와야죠. 상속인 등기. 그럼 끝에 가서 없다야 있다야?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럼 기억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갑소유 토지의 사업수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 지급한 뒤 을명의로 재결 수행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잘라봐요. 여기까지는 이제 수용을 했다는 의미를 갖다 놓는 거야. 자, 수용 개시일 후야 전이야.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언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은 뭐의 후로 이루어졌죠? 무슨 말서? 즉각 말서. 오케이, 보기 시작하네요. 이것의 공동상속인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등기를 상속을 언의를 신청한 경우 지분이 신청에 주관하는 지분으로 변동 사실을 증명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건 무슨 사유가 된다? 각하 사유가 되네. 맞네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각각 을과 가정매매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후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경우 각각 을은 공동으로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진정 명의회복 등기 공동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서도 무슨 명의? 진정 명의회복 등기가 발생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3번. 자, 기문이 이제 길어져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추세야. 길어지는 추세. 그러면 자기가 길어지더라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번과 관련돼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167페이지. 자, 32번. 매년 출제되는 거야. 지문이든 단독 문제든.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지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임의적 기록사항. 자, 1번의 지상권의 치료. 치료는 임의적이죠. 전속기간은 임의적이죠. 정답은 1번이네. 그러면 반대로 한다면 지상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목적과 범위. 그렇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표시. 요역지 표시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특약 임의네요. 그러면 2번은 결론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의적 기록사항만 묶인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전세권의 범위 동그라미.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네. 자, 임차권의 차임 범위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건저당에서 채권
최고액, 변제기, 기간이죠. 임의적 기록사항이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나 봐봐요. 자,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에서 대표적으로 뭐 하나 꼭 기억해둬라 그래서 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 거기에 대한 예의가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상권, 지역권의 지려. 요건 임의적이죠.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대표 선수가 뭐예요? 기간은 언제나야.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 당사자한테 맡겨야죠. 당사자, 약정, 특약, 합의. 그러면 31번은 그러면 주워 먹고 와봐요. 자, 단 2초 만에 풀어봐. 자, 가벌병 읽어볼 필요가 없어. 세 번째 줄 가봐요.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 31번이죠.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있어, 없어?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약정은?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진짜 쉬운 문제야. 가격 기출 문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푸는 요령을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풀어봐요. 33번.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보라고. 33번. 자기 힘으로 풀어야 돼. 자기 힘으로. 자, 됐어요? 예. 그러면 필요적 기록상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1번에 뭐가 빠져야 돼? 기간. 3번은 이자. 이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채권, 최고액. 3번은 뭐가 빠져야 돼? 보증금. 보증금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차임. 자, 4번은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럼 뭐가 빠져야 돼? 등기 목적. 그렇죠? 그러면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작년에 이게 4번이 2.5점짜리 지문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4번의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개념 한번 잡아볼까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하죠? 채권자. 등기 명의는 채무자. 그럼 당사자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기록돼야 되겠죠. 대체 원인이 뭐냐? 뭐야? 대의 원인.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감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놔서 그러면 똘똘한 문제는 그러면 아까 32번 문제가 되겠네. 그거 하나라도 똘똘한 문제 하나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풀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똘똘한,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연습 한번 하면 되고요. 자, 똘똘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올해 민법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한두 개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36번 한번 풀어봐요. 자, 시험장이 왔다고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요. 제가 풀어주면 뭐 하겠냐고. 맞죠? 그러면 여기 수업 들을 의미가 없지.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문제에서 꼭 잡고 갈 게 뭘까요? 토지거래가고요. 그렇죠? 자, 토지거래가고요. 일종의 무슨 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죠. 그럼 토지거래가구역과 중간생략등기가 만났으면 효력규정, 단속규정, 효력규정. 그러면 자기가 요 문제를 읽을 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깜빡한 거야. 그럼 1번 앞에다 뭘 적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2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3번을 읽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4번을 읽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판례는 동그라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효력 유효하다고 한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읽다가 토지거래가증을 빼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가구역이라는 걸 깜빡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지가.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자, 가까우리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쌍무야, 편무야. 쌍무. 매매는 등기 원인은 뭘까요?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자, 며칠? 60일.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그게 언제죠?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그걸 생각해 두란 말이야. 자, 1번은 토지거래가구에서 어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한다. 맞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그럼 아직 무효가 결정이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그러면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고 협력 의무는 있다. 그럼 협력 의무는 선의행 의무야? 아니야. 선의행 의무죠. 그러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협력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 그걸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라고. 똘똘한 한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답만 풀려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붙는 거야. 실력이. 자, 그러면 4번은 결론적으로 3번 가볼까요? 어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청구해야 돼? 대위 청구해야죠. 자, 5번에 가벌병 합의에 있대 없대? 합의가 있대 없대? 5번 질문. 있대 없대? 있대. 그러면 가벌 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랑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게 까먹은 거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빠니까 지문 자체는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자기가 읽을 때 그러면 자기가 이런 걸 잡을 때 앞에 뭐라고 읽어야 돼?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러니까 까먹는단 말이에요. 자, 정건. 그러니까 요것도 기출문제인데 그러면 나쁜 놈이죠. 왜 나쁜 놈이에요? 출제원이. 우리 형님님들 까먹는 거 알면서 뭐야? 까먹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앞에다 내용에다 써줘야지. 그렇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러면 떨어뜨리려고 낸 문제야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정답 몰라서 떨어진 것은 아닐 거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면 38번 똘똘한 문제잖아. 그러면 요 5문제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서류가 대충 뭘 제출하고 안 하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풀어보세요. 38번 문제. 자기가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자,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었으면 이제 제대로 자기가 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애워서 풀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은 애워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틀은 이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 정부할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틀린 거, 그런 거. 틀린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봐요. 줄쳐놔서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실컷 배웠잖아.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어나.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돼? 불일치시켜야 돼? 일치. 지금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지금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소유권이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해. 그러면 소유권이 바꾸면 어디로 알려줘야 돼? 지적소관청에 알려줘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필 통지제도.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켜서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이면 미쳤어요. 토지 등기부면 토지 대장.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리에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 4개가 들어갈 수 있지. 자,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 등기, 결론,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대장과 등기부를 뭐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을 그렇게 해오는 거야. 그러면 저 시험장 가서 충분히 저 시간이 확보가 돼요. 우리 등기법은 뭡니까? 시간이 확보될 수 있어.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등기를 말소한 경우 잘라봐요. 자, 거기까지 잘라서 키워드 잡아봐. 말소 동그라미 앞에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해관계는 있으면 성락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성락서가 희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인감을 첨부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인감을 첨부할 때 꼭 확인할 거. 전자신청이냐 방문신청이냐 확인해 놔야죠. 그러면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주소 증명 정보 출처나봐요. 주소 증명 정보. 자, 주소 증명 정보는 원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권리자만 제공하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출처나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A가 하나가 있어. 요건 세금 확보 차원으로서 A는 누굴까요? 양도세, B는 취득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도 제공하고 의무자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출처나봐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우리 취득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야겠죠. 앞으로 가봐요. 소유권 이전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취득시효로 앞으로 가봐요. 취득시효는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몇 번? 4번. 자, 건물의 도면 출처나와요. 도면은 전부야 일부야? 일부죠. 그럼 앞으로 가니까 건물 일부 전세권은 도면을 첨부한다. 그러면 전부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5번 지문이 29회 때 이렇게 이용돼 있어요. 잘 봐봐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어때? X. 토지 대장은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 그러면 지상권은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가 어딘지를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설정하면 그때는 뭐예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얼마나 똘똘한 문제야. 요 한 문제라도 제대로 이해해놓고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요 한 문제를 풀면 나머지는 다 풀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풀 때 뭐 생각도 안 하고 외울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아주 똘똘한 문제야. 이것도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아주 깔끔하고 정확하다라는 거야.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